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분석해보니 2008년 하락을 시작해 2017년 현재 상승기까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폭등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폭등기에 해당하는 3, 4년 정도의 사이클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앞으로 조만간 폭등이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락기가 찾아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은 사야 할 때고 지방은 사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 출간되어 2022년의 지금을 예측한 책,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입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책을 읽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 전까지 2시간 동안 책을 읽곤 하는데요. 조용한 새벽 시간에도 가끔 제 머릿속이 띵 하고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볼 때가 그랬죠. 2018년 출판된 책에서 이현철 작가님은 앞으로의 3, 4년 폭등장과 이후 폭락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어떻게 부동산 사이클을 예측하였을까요? 책에는 아파트 가격과 사이클은 3가지로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리, 전세, 정부 정책이 바로 그 3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 가격 변화를 알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공급에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대구는 24년까지 3만의 수요에 8만 세대의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 중이며 인천 역시 6만 수요, 공급 11만 세대로 인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공급 폭탄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입지와 브랜드 아파트라도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적정 공급에 수요만 받쳐준다면 가격이 유지되거나 혹은 되려 오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수요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움직이는 것은 인구, 금리, 경기 상황보다는 결국은 심리에 있다고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금리 때문이 아닌가? 금리의 오르고 내림은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흐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즉 지금이 하락기에 있다면 금리가 오르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세에 있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 더 오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승 혹은 하락, 이렇게 이미 정해진 흐름 속에서 금리는 추가로 심리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인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결국 수요는 시장의 분위기인 심리를 말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두고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한 건물에 모아두고 불이 난 상황을 연출하죠. 물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들 중 몇몇은 바람잡이입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은 우왕좌왕 나갈 곳을 찾기 시작했고 이때 몇몇의 바람잡이들은 출구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함께 바람잡이를 쫓아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직감보다는 대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저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이 지금과 같은 침체기면 팔고 또 몇 년 전과 같이 상승기면 따라 삽니다. 그래서 폭락과 폭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아파트 가격은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폭등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폭락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사람들의 심리, 즉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적극성 여부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적극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 때문에 매매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전세는 실거주 가치라고도 하죠. 실제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투자자와 같은 외지인들이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러한 전세는 매매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하고 혹은 올려주기도 하며 또 매매가를 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집값은 폭락하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 심리는 사라지게 되죠. 이러한 시기에는 건설사도 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집을 지어 팔까요?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 전세는 부족하게 되고 이에 점점 상승하는 전세가는 자연스럽게 매매가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13년 심해지는 전세난은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거기다 정부의 금리 인하는 이에 기름을 붓습니다. 전세가율은 90%에 육박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전세가가 매매 호가를 조금씩 상승시켜 전세가 매매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겪은 폭등기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건설사에서도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공급이 몰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사놓은 아파트들은 한꺼번에 임차인을 맞이해야 하므로 전세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갭이 적은 70%에서 80%의 전세가율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전세가가 폭락하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놓은 집을 싸게 던집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폭락으로 이어지죠. 현재 상황으로 비춰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경기 사이클별로 입주가 많더라도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승 안정기에는 아무리 많은 수의 아파트가 입주하더라도 일시적인 역전세 상황만 벌어질 뿐 매매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등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대규모 입주는 바로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인천과 대구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정부 정책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부 역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죠.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의 지정과 해지를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조절해가며 수요를 조정합니다. 또한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금리 또한 조절이 가능하죠. 작가님은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화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다시 심리, 정책, 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의 분위기로 파악되며 이는 또 전세 시장에 반영되어 결국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한 문화와 관습 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군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항상 강남의 주택시장이 먼저 움직일까요? 그것은 그곳이 잘 사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학군입니다.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반드시 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의 흐름이 상승일 경우에는 매매 쪽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하락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세 쪽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급은 항상 거의 고정적입니다. 공급은 고정적인데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변수는 학군 수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